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산자락 아래 작은 숲길을 따라 걷고 계셨습니다. 그날따라 바람은 조용히 불었고 하늘은 깊은 고요로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한 제자가 갑자기 발걸음을 멈추고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부처님, 인연이란 왜 그리 쉽게 떠나버리는 걸까요? 분명 오래 함께 했고 서로를 아꼈고 많은 시간과 마음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무런 말도 없이 그 사람이 떠났습니다. 제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모르겠고 그 인연이 왜 그렇게 멀어진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걸음을 멈추고 제자의 어깨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꽃이 질 때 소리내어 지지 않듯 인연도 떠날 때는 고요히 흐른다. 그대가 듣지 못한 건 소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마음이 붙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오늘 이 방송에서 나눌 주제는 이 징조 보이면 인연이 떠난다. 그렇게 보내줘야 한다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많은 사람과 인연을 맺습니다. 어떤 인연은 잠시 스쳐 지나가고 어떤 인연은 수년을 함께 머뭅니다. 하지만 가장 오래된 인연일지라도 가장 깊은 마음을 나눴을지라도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람의 발걸음은 우리 곁을 떠나갑니다. 그 순간 우리 마음은 붙잡고 싶고 되돌리고 싶고 어떻게든 그 인연을 다시 이어가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떠나려는 인연을 붙잡는 자는 이미 멀어진 마음을 두 손으로 움켜쥐는 것이다. 그 손에는 고통밖에 남지 않는다. 경전 수타니파타에서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물 흐름을 거슬러 가려는 이는 물에 지치고 바위에 부딪힌다. 흐름을 따르는 이는 고요히 앞으로 나아간다. 혹시 여러분, 지금 떠나가는 인연을 붙잡고 계신가요? 예전처럼 따뜻하지 않은 눈빛, 예전엔 자주 나누던 말들이 줄어들고 먼저 연락하지 않는 상대에게 속상한 마음이 쌓여가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인연이 멀어지는 징조입니다. 오늘 이 방송은 그 징조들을 놓치지 않고 미련 없이 그러나 품위 있게 그 인연을 보내주는 법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 첫 번째 징조, 말이 줄어들고 침묵이 늘어날 때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읽고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불교의 이야기를 통해 깊이 있게 나누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저녁 공양을 마치고 숲풀 사이를 걷고 계셨습니다. 해는 산 너머로 기울었고 공기는 한결 선선해졌습니다. 그때 한 제자가 부처님 곁으로 다가와 말했습니다. 스승님, 말씀이 줄어드는 것을 징조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말이 줄어드는 것이 단지 바쁜 탓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상대를 이해하려고 기다렸고 묵묵히 지켜보며 다시 예전처럼 말이 늘어나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그 사람은 예전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저는 점점 더 외로워졌습니다. 그건 제가 너무 조급했던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걸음을 멈추고 작은 나뭇잎 하나를 손에 들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시든 잎에서 봄의 기운을 찾으려 했구나. 잎이 말라가는 건 이미 나무가 계절을 바꾸었다는 것이다. 사람의 마음도 그러하다. 말이 줄어든다는 건 이미 마음이 계절을 바꾼 것이다. 여러분, 인연이 떠날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징조는 말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루에 몇 번씩 나누던 안부, 작은 일에도 나누던 감정, 생각 없이 내뱉던 농담까지 모두 당연하게 흐르던 말들이 어느 순간부터 자취를 감춥니다.
그 침묵은 처음엔 낯설고, 그 다음엔 불편하고, 결국엔 상대가 나를 밀어내는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변화를 심심소의 이탈이라 합니다. 마음과 마음이 함께 머물던 자리가 천천히 허물어지는 과정입니다. 말이 줄어드는 이유는 단지 바빠서가 아니라 마음이 그만큼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말이 줄어든 상대에게 먼저 다가가려 애쓰고 대화를 이어가려 노력합니다. 그러다 돌아오는 반응이 짧아지고 건조해지면 그때부터는 상처가 됩니다. 그 상처는 상대의 차가운 말보다 무반응에서 시작됩니다. 차라리 싸워주는 것이 낫겠다 싶은 순간조차 말없이 지나가는 날들이 쌓이면 우리는 점점 더 무가치한 존재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런 상황에서도 집착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말이 떠났다고 모든 인연이 악연이 된 것은 아니다. 그저 그대와 그대가 기대했던 것이 다른 방향을 바라보고 있을 뿐이다. 여러분, 혹시 지금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대화가 줄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예전엔 즐겁게 웃던 이야기에도 이제는 반응이 없고 나만 말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상황이라면 그것이 바로 인연의 계절이 바뀌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 징조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 징조를 억지로 되돌리려 하지 마십시오. 대신 그 징조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마음이 멀어졌음을 인정하는 것이 괴롭긴 해도 그로 인해 상처받지 않기 위한 가장 단단한 출발점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두 번째 징조, 관심이 사라지고 무관심이 익숙해질 때 우리가 어떤 태도로 그 인연을 바라봐야 하는지를 부처님의 가르침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명상의 숲에 머물고 계셨습니다. 그날따라 숲은 아주 조용했고 바람조차 숨을 죽인 듯 했습니다. 그 고요 속에서 한 제자가 부처님께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물었습니다. 스승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인연이 멀어지고 있다는 걸 말이 줄어드는 것으로 느꼈습니다. 그 다음엔 예전처럼 눈을 맞추지 않고 제 이야기에 흥미를 느끼지 않는 것을 느꼈습니다. 대화도 적어졌고 그 사람의 얼굴에는 더 이상 따뜻한 미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무관심 속에서도 끝까지 희망을 붙잡고 싶었습니다. 제가 뭔가 더하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게 잘못된 마음이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잠시 눈을 감고 바람 소리를 들으시더니 제자의 눈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이미 떠나는 사람의 등을 붙잡고 있었구나. 그대의 따뜻함은 이제 돌아보지 않는 사람에게 등 뒤에서 흘러내리고 있었다. 관심은 다정함이지만 무관심은 명백한 신호다. 그 신호를 무시하면 상처만 남는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할 세 번째 징조는 바로 무관심입니다. 관계가 멀어질 때 우리는 자주 표현이 줄어드는 걸 먼저 체감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분명한 징조는 바로 관심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내가 무슨 옷을 입었는지, 밥은 먹었는지, 하루는 어땠는지, 작은 일에도 귀 기울여 주던 사람이 어느 날부터 그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말을 걸어도 피상적으로 반응하거나 아예 다른 이야기로 화제를 돌리기도 합니다. 함께 있어도 마치 나와는 다른 세계에 있는 것처럼 무표정해지고 시선조차 마주하지 않으려 합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마음의 다침을 무연지심이라 부릅니다. 더 이상 마음이 머물 자리가 없기에 더 이상 그 인연에 감정을 담지 않는 상태입니다. 무관심은 냉정보다 아픕니다.
차라리 싸우는 것이 낫다 싶을 정도로 무관심은 사람의 존재 자체를 흐릿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애써 더 다가가려고 합니다. 메시지를 더 자주 보내고 선물을 준비하고 관심을 끌만한 이야기를 건네지만 그 모든 노력이 무관심 앞에 흩어지는 것을 보면 우리의 마음은 더 큰 상처를 받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물 빠진 연못에 물을 계속 붓고 있었다. 그 연못은 그대의 진심을 담을 그릇이 아니었다. 혹시 여러분, 지금 누군가의 무관심 앞에서 혼자 애쓰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이미 그 사람은 당신의 소식을 궁금해하지 않고 당신이 느끼는 감정에 더 이상 반응하지 않고 있다면 그 인연은 이미 흐름을 바꾼 것입니다. 떠나는 인연을 붙잡으려 할수록 내 안의 자존감은 무너지고 내 마음은 더 외롭고 작아집니다. 그럴 땐 이렇게 말해보세요. 이제 나는 내 마음이 머무는 곳을 찾겠다. 나를 바라보지 않는 사람에게 내 전부를 기대지 않겠다. 이 마음이 여러분을 더 자유롭고 더 건강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네 번째 징조, 함께 있어도 불편함만 느껴질 때 그 인연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놓아야 하는지를 부처님의 지혜와 함께 이어가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숲에 머무르실 때였습니다. 한 제자가 조용히 다가와 그림자를 길게 들이운 저녁 햇살 아래서 물었습니다. 스승님, 예전엔 함께 있으면 그저 마음이 편했습니다. 말이 없어도 좋았고 눈을 마주치는 것만으로도 서로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같이 있어도 마음이 무겁고 무엇을 말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색함만 가득하고 침묵이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어쩌면 인연이 끝난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나무 아래 조용히 앉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있음이 편안함이었다면 그 인연은 꽃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대가 느끼는 불편함은 그 꽃이 시들었다는 징표다. 그 꽃을 억지로 붙잡으면 향기마저 사라진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네 번째 징조는 함께 있어도 불편한 감정이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인연은 함께 있는 시간보다 함께 있는 동안 느끼는 감정이 더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예전엔 서로 마주 앉아 아무 말 없이 차를 마시기만 해도 마음이 평온했는데 지금은 같이 있어도 눈치를 보게 되고 표정을 살피게 되고 대화가 어색하게 이어집니다. 이 불편함은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우리 안의 관계의 흐름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상태를 심심부릉이라 합니다. 마음이 서로를 더 이상 비추지 못하고 공감이 닫혀 그 자리에 어색함이 머무는 상태를 말합니다. 불편한 침묵, 의식적인 미소, 억지로 맞추려는 말들, 이 모든 것들이 쌓이면 함께 있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오히려 더 피로해지고 더 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피로는 감정적인 거리감을 만들어 더는 상대에게 마음을 열 수 없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관계가 편안하지 않다면 그 자체가 떠날 징조일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편안하지 않다면 그대의 마음은 이미 그 자리에 머물지 않는 것이다. 몸은 곁에 있으나 마음은 이미 떠나 있다. 혹시 여러분도 지금 누군가와 함께 있는 순간이 점점 더 무겁게 느껴지시나요? 그 사람과 함께 할 때 어디선가 감정의 벽이 느껴지고 예전처럼 마음이 흐르지 않는다면 그 인연은 이미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두 가지 선택 앞에 놓입니다. 하나는
그 불편함을 무시하고 억지로 웃으며 그 자리를 이어가는 것. 다른 하나는 그 불편함을 솔직하게 마주하고 마음을 놓아주는 것. 부처님께서는 둘 중 어느 쪽이 옳다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그 인연 속에 나 자신이 점점 작아지고 마음이 점점 어두워진다면 그대의 자비를 자기 자신에게도 내어주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마음속에 떠오르는 인연이 있으신가요?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예전만큼 편하지 않고 조금씩 불편한 침묵이 늘어난다면 그건 나쁜 징조가 아니라 변화를 알려주는 자연스러운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면 내 마음이 병들고 상대에 대한 미움이나 원망으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마음속으로 말해보세요. 우리가 함께했던 시간은 참 따뜻했다. 이제는 그 기억만 간직한 채 조금 거리를 두겠다. 그 결심이 당장은 아프고 쓸쓸해 보여도 결국에는 당신을 평온한 자리로 데려다 줄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떠나려는 인연 앞에서 붙잡지 않고 품위 있게 보내주는 방법을 부처님의 마지막 가르침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앉아 계시던 때였습니다. 그날은 평소보다 제자들의 말수가 적었고 모두가 어떤 묵직한 감정에 잠겨 있는 듯 보였습니다. 그때 한 제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스승님, 이제는 그 사람의 말도 줄었고 무관심도 익숙해졌고 같이 있어도 불편함이 더해졌습니다. 그러고 나니 어느 날부터는 그 사람이 내게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전엔 모든 걸 나누던 사람이었는데 요즘은 자꾸 말을 돌리고 내가 물어보면 피하는 눈빛이 보입니다. 그게 더욱 저를 슬프게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말을 들으시고 잠시 고요히 계시다가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지금 닫힌 문 앞에서 계속 노크하고 있는 것이다. 그 문은 이미 밖에서 잠겼고 안에서는 아무도 대답하지 않는다. 그때는 노크를 멈추고 돌아서야 할 때이다. 여러분, 인연이 떠나기 전 마지막 징조는 바로 마음의 거리감입니다. 이전까지는 대화가 줄더라도 무관심이 생기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는 그 사람의 마음이 나에게 머물러 있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거리감이 느껴지기 시작하면 그 인연은 더 이상 이전으로 돌아가기 어렵습니다. 그 사람은 예전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하지 않으려 하고 그 사람의 하루가 어디에서 어떻게 흘러갔는지 우리는 더 이상 알 수 없게 됩니다. 그 사람이 어디에서 웃었는지, 무엇을 힘들어했는지,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 당연해지기 시작합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단절을 심리적 유리라 합니다. 한 공간에 있어도 마음이 서로 닿지 않고 각자의 생각 안에 갇혀 더 이상 공감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관계의 마지막 단계를 바다에 떠 있는 두 개의 나무라 비유하셨습니다. 같은 강물에 흘러도 서로 방향이 다르면 결국 만나지 못하고 떠내려간다. 인연이란 머무는 것이 아니라 흐르는 것이다. 흐름이 다르면 억지로 붙잡지 마라. 혹시 여러분, 지금 누군가와 마음이 닿지 않는다는 걸 느끼고 계신가요? 그 사람의 웃음이 예전처럼 나를 향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표정에서 예전의 따뜻함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건 그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 인연이 다 흘러왔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마지막 징조를 부정하고 애써 관계를 회복하려 합니다. 하지만 이미 마음이 떠난 사람은 몸이 옆에 있어도 그 인연을 이어가지 못합니다. 그럴 땐
붙잡기보다 이렇게 스스로 말해주셔야 합니다. 나는 그 사람을 탓하지 않겠다. 우리의 계절이 다 지나갔을 뿐이다. 함께했던 시간은 소중했고, 이제는 그 시간을 잘 떠나보내겠다. 이 말이 스스로에게 주는 가장 따뜻한 위로이자 가장 깊은 해탈의 시작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모든 징조들을 마주했을 때 어떻게 품위 있게 인연을 보내주고 내 마음의 평온을 되찾을 수 있는지를 부처님의 자비와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 설법을 마치시고 숲 가장자리에 앉아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긴 여정을 마치고 말없이 부처님의 곁에 둘러앉았습니다. 그 가운데 한 제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스승님, 말도 줄고 무관심도 생기고 함께 있는 시간이 불편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사람의 마음이 멀어졌다는 것도 느낍니다. 더는 붙잡지 말아야 한다는 것도 머리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그리 쉽게 놓아지질 않습니다. 그 인연을 보내주는 방법이 저는 아직 두렵습니다. 그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나뭇잎 하나를 손에 들고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잎은 바람이 불면 떨어지는 법이다. 그대가 나무라 하더라도 잎을 붙잡을 수는 없다. 인연도 마찬가지다. 머물다 떠나는 건 잘못이 아니다. 다만 그 떠남을 미워하거나 붙잡는다면 그것이 고통이 되는 것이다. 떠나는 인연 앞에서는 고요히 손을 모아 보내주는 자가 지혜로운 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인연이 떠나기 전 나타나는 4가지 징조에 대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 말이 줄어들고 대화의 흐름이 멈춥니다. 둘째, 무관심이 자리를 잡고 상대가 더는 우리의 삶에 관심을 두지 않게 됩니다. 셋째, 함께 있는 것이 불편해지고 마음이 점점 닫혀갑니다. 넷째, 이제는 서로의 마음이 닿지 않으며 함께 있는 자리가 더는 의미를 가지지 않습니다. 이 4가지 신호는 우리가 억지로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불교에서는 재행무상이라 하여 모든 것은 변하고 머무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 변화를 두려워하며 붙잡으려 하기에 괴로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연을 보내주는 일은 마음을 비우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비움은 다시 새로운 인연을 맞이할 수 있는 빈 그릇을 준비하는 일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잃은 건 인연이 아니라 기대였는지도 모릅니다. 기대가 사라졌을 뿐 우리가 나눈 진심은 영원히 마음에 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진심으로 사랑한 인연이라면 떠날 때도 그 등을 미워하지 마라. 그대의 마음이 고요하다면 그 인연은 떠난 것이 아니라 그대 안에 남아있다. 그러니 여러분, 떠나는 인연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의 말과 행동에 집착하지 말고 그 사람이 떠나는 이유를 굳이 따지려 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과 함께했던 순간이 여전히 소중하다면 그 인연의 마지막도 따뜻하게 마무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선이별의 지혜입니다. 오늘 이 방송이 여러분의 마음속 묶여있던 인연을 조금이나마 놓아주는데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혹시 떠나는 인연 앞에서 고민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댓글로 마음을 나눠주셔도 좋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이런 이야기들이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 하루 조용히 인연을 보내고 더 가벼워진 마음으로 평온한 저녁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요한 울림이었습니다.